그런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 때문일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폐쇄적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양 투톱입니다. 추미애 대표랑 우원식 원내대표, 바로 저 발언들 문제 삼고서 국민의당이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그 말 이후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냈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상당히 좀 흥분한 입장입니다. 추미애 대표 사과 안 하면 김명수 후보자 상정 논의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있잖아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 그때에 이어서 제2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다라고까지 지금 입장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보기에 국민의당이 왜 자꾸 추미애 대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추미애 대표가 좀 그 빌미 잡힐 만한 그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이면 좀 이낙연 총리의 그 대정부 질문에서의 대응 태도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포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언어가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저거는 여당 대표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보이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계속 이제 저런 꼬투리 아닌 꼬투리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그 강한 존재감 부각도 있지만, 청와대하고 뭔가 그 직접적인 그 의사 라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지금까지 출범 초기 이후부터 쭉 봤을 때 국민의당의 그 태도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권 초기에 여당 투톱이 해야 될 일이 확실히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보태줘야 될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책임이 있고,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랑 원내대표 간에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지금 요구하는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것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쇼잉이든 뭐든 그것이 지금 그 국민들이 원하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추미애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포용의 정치라고 보이거든요. 협치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계속 적폐 세력, 적폐 청산에서 과거에 MB 정부 때 있었던 일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파헤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개혁이라는 것이 피로도가 있어요. 그 국민 입장에서. 물론 그게 지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좀 대단히 공격적인 그 언행으로 태도로 계속 보인다는 거는 저는 또 다른 그 피곤함,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그동안 한동안 약간 안 보였던 적폐 문제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 등장했었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를 언급하고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강병규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를 더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예. 추미애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김명수 후보자의 인주는 추미애 대표의 입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현 대변인의 입장을 통해서 추미애 대표의 그런 입장을 좀 가늠해 보면 김현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얘기 국민의당이 좀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요. 국민의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동안 추미애 대표가 나서서 사과할 일은 없다라는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오늘 행보에 좀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오늘 원래 1시 20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공개 오찬이 길어져서 참석을 못했다는 건데 2시에 있던 본회의 행사,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이게 나타났습니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뭐 흥미로운 좀 장면이 좀 나왔어요. 이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김명수 후보자의 그 신문 스크랩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가가서 주승용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 스크랩 앞에 서서 인준이라는 제목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메시지,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좀 인준을 시켜달라, 뭐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호남이었고 같이 그렇죠. 또 한솥밥을 먹었던 주승용 의원에게다가 인준을 하시오. 김명수 인준 대법원 동그라미를 후보자에다가 강하게,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노원재 기자.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쭉 보다 보니까 인상적인 게 동아일보가 국민의당 국회의원 40명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9명이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희수 후보자처럼 또 부결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준 동그라미를 치실 때가 아니고 사실 주승용 의원도 유보자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동아일보가 36명의 국민의당 의원을 직접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찬성한 게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입장을 유보한 게 2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반대 2명, 응답을 안 한 4명이 있긴 한데 어쨌든 29명, 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유보 입장이기 때문에 저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 사태처럼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조계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따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청문회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논란이 됐었는지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한 거를 이 짧은 임명 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 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회관념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지금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된다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대표 대구 출신이고 호남 며느리죠. 제가 그걸 착각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 내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좌편향된 거 아니냐, 또 동성애 소수자 인권 중시한다면서 다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좀 어떤 시각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좋게 표현하면 파격적인 인사인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드 인사인 거고 한 건데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이제 성향이 강한 거는 맞죠. 뭐 다른 뭐 정치인이라든가 시민단체에 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부 내에서
그런 이제 좀 그 중립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사법부인데 거기에서 좀 성향이 있는 강한 분들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을 때 그렇지라는 이런 반응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늘 그 영순위로 승진이고, 쟤는 뭐 저 사람은 뭐 대법관 될 거야, 대법원장 될 거야 이렇게 나름으로 이렇게 그 서로 얘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수희 변호사께 한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흔히 법원 행정처 마피아라는 이른바 행정처 마피아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런 면에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고 행정처에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지 않았던 인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원하는 거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다 그동안에 좀 비주류였던 사람들을 대폭 전면에 그 전진시킴으로 해서 새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주류가 전면에 나서는 데는 분명히 주류 쪽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옳다 뭐 그르다 비주류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류가 마치 그 주류였던 세력을 적폐라고 낙인을 찍는 이거는 옳지 않다. 다만 비주류였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이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류에 있던 사람들을 적폐니 뭐니 해서 낙인을 찍는 거, 그거는 또 조직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자, 일단 그렇게 완전하게 이분법적으로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건가요? 일단은 대법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좌편향이라고 지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법관으로서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정부의 사법개혁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법부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가 6년이라서 이번 정권 내내 함께할 그런 대법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인사추천권을 행사를 하는데 우선 대법관을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거기에다가 중앙선관위원과 국가인권위원 이런 자리들을 추천을 하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 점을 우려를 하면서 대법관도 성향에 맞는 사람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서 과거에 뭐 MB 정부 때 있었던 일까지도 지금 계속 그 이제 파헤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개혁이라는 것이 피로도가 있어요. 그 국민 네. 입장에서 물론 그게 지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좀 대단히 공격적인 그 언행으로 태도로 계속 보인다는 거는 저는 또 다른 그 피곤함,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그동안 한동안 약간 안 보였던 적폐 문제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 등장했었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를 언급하고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강병규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를 더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은 추미애 대표의 입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김현 대변인의 입장을 통해서 추미애 대표의 그런 입장을 좀 가늠해 보면 김현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얘기 국민의당이 좀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요. 국민의당의 사과를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동안 추미애 대표가 나서서 사과할 일은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오늘 행보에 좀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오늘 원래 1시 20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공개 오찬이 길어져서 참석을 못했다는 건데 2시에 있던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뭐 흥미로운 좀 장면이 좀 나왔어요. 이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김명수 후보자의 그 신문 스크랩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가가서 주승용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 스크랩 앞에 서서 인준이라는 제목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메시지,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좀 인준을 시켜달라, 뭐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호남이었고 같이 그렇죠. 또 한솥밥을 먹었던 주승용 의원에게다가 인준을 하시오.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에다가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 때문일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양 투톱입니다. 추미애 대표랑 우원식 원내대표, 바로 저 발언들 문제 삼고서 국민의당이 일체 협의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그 말 이후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냈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청와대하고 뭔가 그 직접적인 그 의사 라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지금까지 출범 초기 이후부터 쭉 봤을 때 국민의당의 그 태도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권 초기에 여당 투톱이 해야 될 일이 확실히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보태줘야 될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책임이 있고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랑 원내대표 간에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지금 요구하는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것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뭐 쇼잉이든 뭐든 그것이 지금 그 국민들이 원하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추미애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포용의 정치라고 보이거든요. 협치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계속 뭐 적폐 세력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상당히 좀 흥분한 입장입니다. 추미애 대표 사과 안 하면 김명수 후보자 상정 논의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있잖아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 그때에 이어서 제2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다라고까지 지금 입장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보기에 국민의당이 왜 자꾸 추미애 대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추미애 대표가 좀 그 빌미 잡힐 만한 그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이면 좀 이낙연 총리의 그
그 대정부 질문에서의 대응 태도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포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언어가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저거는 여당 대표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보이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계속 이제 저런 뭐 꼬투리 아닌 꼬투리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그 강한 존재감 부각도 있지.